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푸트 프린팅 해가지고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이제 푸트 프린팅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 같이, 사전조사, 여러분들께서 타겟을 하고 있는 그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전조사를 함으로써 그에 대한 정보를 유출해가지고 그에 따른 이제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획득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다음 과정이 스캐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캐닝은 왜 이제 하냐면은 그 공격자가 목표 사이트를 이제 공략하기 전에 해당 사이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작업으로서 그 목표하는 사이트 내에서 존재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그 자체가 이제 신뢰하고 있는지를 여부 자체를 확인하는 것과 또 이에 따른 지금 신뢰하고 있는 그 서버들이 어떤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식별하기 위해서 이제 스캐너라는 것을 한번 돌려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이제 목적을 살펴보면은 이제 타겟 시스템,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략을 하고자 하는 메인 시스템이 아닌 그 이제 서로 신뢰하고 있는 메인하고 그 부가적 서버 디렉토리하고 이제 서로 신뢰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그 서비스 자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자체를 파악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 해당 서비스에 위해서 다른 서비스가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 또 이 여러분들께서 타겟으로 했던 서버가 어떤 보안 제품군을 이제 설치했는지 그 유무 파악이라든가, 또 시스템의 이제 기종, 여기서는 뭐 유닉스가 있을 거고 이제 윈도우 기반이 있겠죠. 일단 이제 어떤 운영 체계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또 어떤 머신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시스템 파악이라든가, 또 이에 따른 이제 접속을 하고 있는 이제 IP 어드레스라든가 서브넷 마스크, 그리고 이제 운영 체계에 대한 정보, 그리고 각 시스템에 대한 이제 디렉토리에 대한 시스템 구조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정립이 됐었겠죠. 그럼 그에 따르는 스캐너도 이제 종류가 여러 종류가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이제 포트 스캐너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용하는 시스템 스캐너가 있고요. 또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네트워크에 관련된 스캐너가 있습니다. 왜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룰 것이 운영 체계에 대한 스캐너와 그러니까 포트 스캐너, 그리고 이제 시스템에 대한 스캐너, 이 두 가지만 이제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포트 스캐너와 또 시스템 스캐너 두 가지를 이제 분류해 놓은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차후에 이제 어느 정도 그 해킹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더 숙지하신 후에는 이제 스텔스 스캐너 쪽을 많이 이제 공부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스캐너들은 이제 거의 인공지능 형식으로 돼가지고 시스템 스캐너와 이제 포트 스캐너를 이제 포괄해 가지고 나온 스캐너 툴도 있고, 또 이렇게 별도로 이제 상용화된 스캐너 툴 같은 경우는 시스템 스캐너라든가 운영체계에 관련된 스캐너, 그러니까 포트 스캐너라든가, 또 이제 네트워크 관련 스캐너 이제 별도로 나와 있는데요. 이제 미국의 우리가 다음 시간, 이제 실습 시간에 다뤄볼 섀도우 스캐너라든가 슈퍼 스캐너,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이제 웹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슈퍼 스캐너라든가 포트 스캐너, 또 IP 스캐너 쪽으로 많이 여러분들께서 웹을 통해서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스텔스 스캐너 같은 경우는 이제 상용 스캐너이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스캐너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차후에 어느 정도 해킹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한 후에는 이제 스텔스 스캐너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스캔하셔야만이 이제 여러분들께서 타깃하는 목표 시스템에 대해서 흔적을 이제 남기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타깃을 했던 시스템에 이제 정보를 이제 더 정확하게 이제 습득할 수 있겠죠. 근데 앞에 이제 있는 뭐 포트 스캐너라든가 또 시스템 스캐너, 이제 공용화되어 있는 게 상용화된 아닌 이제 풀로 이제 제공되고 있는 스캐너들은 이제 그 흔적들이 남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그에 대한 이제 스캐너 툴만 돌려도 이제 해킹으로 이제 간주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문제들도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스캐너 종류는 이제 기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포트 스캐너와 이제 시스템 스캐너, 이제 크게 이제 네트워크 스캐너 세 가지로 나눠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CV 스캐너 같은 경우는 이제 브로드캐스트를 이제 위주로 이제 많이 다루는 스캐너인데요. 이것은 이제 계속 너무 그 스캐너 동작 원리를 보면은 이제 핸드세이커의 기초로 둔
스캐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공격자가 이제 목표 시스템, 여러분들께서 이제 타겟했던 시스템에 이제 RCMTP에는 이퀄 리퀘스트를 보내되겠죠. 어떤 정보를 보내겠죠. 그러면 서버에서는 그에 따르는 이 시스템이 이제 목표라는 시스템 자체가 이제 계속 작동이 되고 있으면 그에 따른 리퀘스트를 이제 공격자에게 전송하겠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스캐너의 작동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리퀘스트를 목표 사이트에 호스팅함으로써 그렇게 파이웨어라든가 이제 뭐 RD 제품에 의해서 RCMTP 그 패킷 자체가 차단되지 않거나 또는 그에 따른 그 RCMTP 자체가 리플레이 해주겠죠. 재수신 해주겠죠. 이 자체 내가 공격을 했던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스캔 돌릴 때 만약 IP에 대한 스캔을 했다고 했을 때 그냥 보안 제품군에서 그 패킷 자체가 중간에 방화벽이라든가 아이디 제품군에서 차단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리플레이 해주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스캔을 함으로써 그에 따른 이제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이제 핑이라는 유튜브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타겟을 하고 있는 시스템의 그 액티브 상태 이제 그 상태 알려보겠죠. 그 상태 자체를. 그럼 다른 이제 우리가 이 시스템이 여러분들이 타겟을 했던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좀 동작을 하고 있는지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핑으로 하겠죠. 이제 뭐 여러분께서는 이제 로컬에도 핑을 많이 추는데요. 이제 핑은 이제 여러분께서 타겟을 했던 시스템, 그 시스템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자체를 이제 파악을 하는 게 이제 주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런 액티브한 상태 자체를 이제 파악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목표에 따른 이제 RCMTP 리퀘스트 자체가 8피트, 그 타입, 그 패킷 자체가 1바이트로 자체로 이제 전송하게 되는데요. 이제 타입 자체가 이퀄을 해서 이제 그 제로, 타입 자체가 제로로 응답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그에 따른 이제 뭐 목표 시스템이 어느 정도 활동하고 있다. 여러분들께 타겟했던 시스템 자체가 파악을 이제 액티브하게 이제 운영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전통적인 스캐너의 기본 방식이라고, 이제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핑도 엄밀히 따지보면은 스캐너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 이에 따른 이제 단점을 살펴보면은 이제 이것은 이제 대규모 시스템으로 이제 할 때는 그 효과적으로 이제 비효과적이라고 하죠. 그 효율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한 시스템만 이제 공략을 하는데 이제 핑을 쓰는데요. 핑 행색은 이제 뭐 여러분들께서 이제 핑하시고 그에 따른 옵션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냥 옵션 B는 이제 브로드캐스팅에 대한 뭐 이제 핑이 가능하고 이제 C 컨트롤은 이제 이퀄 리퀘스트에 보는 헬슈. 하게 여러분들께서 뭐 카운트 자체를 뭐 만으로 주면은 만에 대한 헬수 계속 보내겠죠. 10,000번 정도 계속 리퀘스트 하겠죠. 뭐 디버거 또는 F는 이제 핑에 대한 폴터, 그러니까 이 응답 자체가 여러분들께서 타겟하는 시스템에 어떤 패킷 자체 딱 보냈을 때 그 데이터 자체가 이제 빨리 해신받기 위해서 할 때 이제 F라 옵션 주고요. I는 그에 따른 패킷 자체가 이제 돌아오는 시간을 이제 다음 패킷을 보낼 때, 그러니까 첫 번째 패킷을 보내고 그 다음 패킷을 보내는 타임이 되겠죠. 그러면 L 같은 경우는 이 값 자체가 지정되면 진짜 정상 모드 들어갈 때까지 최대한 빨리 많은 패킷 자체를 보내고자 할 때, 대형 문자 L 같은 경우는 필드 그 패킷 시스템, 그 필드에 대한 이제 주소를 확인하기 할 때, 근데 L은 이제 RP에 대한 호스트 어드레싱만 이제 사용 가능하고요. 대형 문자 R 같은 경우는 이제 경로 리스트, 경로를 이제 기록을 하겠죠. 여러분들께서 만일에 야후 코리아라는 사이트를 타겟으로 예전 가정했을 때, 여러분 시스템에서 야후 코리아로 가는 그 루직을 이제 루트를 나타나는 겁니다. 소문자 R 같은 경우는 정상 라우팅을 이제 탭 자체를 이제 보내지 않고 동일을 냈었고, 이제 호스트의 직접 패킷 자체가 라우터 탭을 커넥팅하지 않고, 바로 직접 야후 코리아라는 시스템에 직접 커넥팅 하겠죠. 패킷 자체를. 전문자 S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패킷의 사이즈 일정하고요. 이제 대문자 T 같은 경우는 타이머 경과 지정을, 이제 타이머 자체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는 걸 이제 확인하겠죠. 그 다음에 버이 같은 옵션은 이제 그에 따른 이제 자세히 여러분들께서 패킷 보내는 스캐닝 할 때 핑을
했을 때 그 핑이 돌아가는 시간이라든가 이에 대한 버전 그리고 라우팅에 대한 기록이라든가 정보 버전 같은 거고요. 대용자 버전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핑에 대한 버전이고요. 이제 W나 데드라인이 돼가지고 생각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지만 앞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핑하고 이제 IP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라든가 T라든가 카운팅 쪽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그 스피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다수 시스템에 이제 지도를 보내기 할 때 여러분들께서는 한 시스템이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공략할 시스템이 만약에 유도되라고 했을 때 그에 따르는 이제 스캐닝의 이제 도구가 되겠죠. 이게는 에버핑이라든가 또 지쿵 네임이라든가 MS 윈도우의 핑거가 있겠습니다. 이제 작동 원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중 지도를 보내서 응답을 받는 스캐너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는 여러분들께서 말씀드린 것,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에버핑이라든가 또 지핑, 엠랩이라든가 또는 MS 윈도우에 있는 핑거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이제 핑거라든가 F핑을 많이 사용할 겁니다. 이 실습에서는 엠맵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구하기가 쉬운데요. 사용하기가 이제 초보자들은 좀 아직까지 어느 정도 힘들다는 걸 이제 감지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MS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앞에서 배워왔던 그 컴파일러라든가 또 그에 대한 파이어별 지식들이라든가 더 숙지를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 MS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유닉스 시스템에서는 스캐너를 투입하기보다는 보안 제품군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캐너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이제 보안 제품군이기도 하지만 그다음 해킹 툴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이제 다뤄봐야 될 프로그램의 유틸 중에 하나가 바로 MS입니다. 작동 원리는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코시스템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공격자가 여러 시스템에 다중으로 지도를 보내서 응답을 받고자 할 때 앞에서 우리가 핑이라는 걸 봤죠. 핑은 하나의 시스템에서 내가 보낸 메시지에 응답을 받았지만 이거 F핑이라든가 G핑이라든가 엠맵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 시스템에서 동시에 지도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작동 원리는 워크패스 사이트 내에서 여러분들께서 호스트 내 자체가 워크패스 사이트와 신뢰하고 있는 시스템 간의 그 생존 여부,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여러분들께서 공략하고 있는 그 시스템들 자체가 각각의 서비스들이 정확하게 이제 생존하고 있는지, 그렇게 제대로 서비스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서는 가능한 여러 개의 시스템에서 리퀘스트 목표로 호스트에서 전송을 하겠죠. 그에 따른 데이터를 빠른 시간에 데이터 받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리퀘스트가 차단되지 않거나 생존하지 않을 때는 리퀘스트에서 리플레이 되겠죠. 그럼 리플레이 대답을 받겠죠. 내가 보낸 패킷 자체가 중간에 보안 제품군에 의해서 차단이 되지 않았으면 또는 차단이 되지 않고 생존했다면 다시 그에 따른 대답이 오겠죠. 송신을 받겠죠. 이것은 이제 리퀘스트 시프라는 거고, 이제 그에다 이제 첫 번째 툴인 F핑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핑거한 것은 라우터 로빈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병렬 방식으로 여러 개의 핑을 동시에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 통해서 크리스톰이라는 시큐리티.com에 가가지고 이에 따라서 소스 코드를 이제 하나 다운을 받아가지고 받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컴파일러 방식대로 핑거를 F핑거 자체를 이제 압축 풀면은 그에 따른 F핑거라는 이제 툴을 사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각각의 개인 그 시스템들 자체를 유닉스 시스템이라든가 리눅스 시스템이라든가 윈도우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스캐너들은 대신대로 여러분들 실습만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거니까 리눅스를 하나 구하셔가지고 적은 용량이니까 2기가 미만의 이제 여러분들 시스템 하나 구축하셔가지고
각각의 웹에서 있는 툴들을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컴파일을 해보고 그에 따라 메이크 파일을 이제 그 패치 파일로 해물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시행을 해보면 어느 정도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f핑그를 이제 우리가 압축을 풀고 거기다가 컴파일러까지 했을 때 그럼 실행 파일을 만들어지겠죠. 그 실행 파일을 이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제 여러 개의 시스템을 공략을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f핑그라는 그 위트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192.168.0부터 1부터 212번까지 다중으로 공략을 해보니까 이제 얘를 이제 나타내는데요. 192.1번 그 IP 어드레싱은 이제 액티브하게 살아있다. 200번에 살아있고 이렇게 액티브하게 살아있다는 걸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f핑거의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께 f핑거는 이제 어떤 툴이라는 거 아시겠죠? 우리가 앞에서 일반 핑 같은 경우는 하나의 시스템만 리퀘스트 해가지고 리플레이 받아왔는데요. 이제 f핑거라든가 또 g핑이라든가 mbs라든가 또 윈도우스나 핑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중으로 공략을 하면서 그에 따른 리퀘스트에 보낼 때 그에 따른 리플레이를 받겠죠. 이제 두 번째 브로드캐스트에 대해서는 브로드캐스트 앞에서 마찬가지로 패킷 네트워크의 어드레싱이라든가 브로드캐스팅 조스 자체가 살아있는지 송신해가지고 이 시스템 자체가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생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브로드캐스트 RCMP입니다. 이것은 이제 운영체계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른 방향을 보이는데요. 이제 다빈이라든가 뭐 레드아리스라든가 FreeBSD라든가 오픈BSD라든가 솔라이스, 그다음에 HP라든가 시스템 유타이스라든가 모든 MS에 대한 브로드캐스팅 자체가 반응 보이는 게 이제 틀리니까 여러분께서 그에 따르는 운영체계는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방향들이 반응을 보인다 안 보인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따른 이제 커널 자체가 1.4번대라든가 2.2번대 또 뭐 BSD라든가 오픈 BSD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윈도우 베이스라든가 리눅스 베이스는 이제 그 커널에 의해서 이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브로드캐스트,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브로드캐스팅 자체를 했을 때 응답 받는 거, 그러니까 이게 반응 자체를 보이는 게 있고 또 안 보이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나씩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의사항은 여러분들께서 이거 한번 읽어 좀 보시면 되고요. 그에 따른 이제 우리가 브로드캐스팅에 대한 RCMP에 대해서 데이터를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브로드캐스팅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이제 그 성능이라든가 브로드캐스팅에 대한 생존 여부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브로드캐스팅이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요. 그 유튜브 사용하게 되는데 그 190.168.0의 원에 대한 그 네트워크 어드레싱에 대해서 그 해당하는 모든 호스트 자체가 이제 존재하고 있는지, 그럼 생존하고 이제 액티브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는 공기업자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이제 브로드캐스팅 어드레싱을 네트워크 어드레스 보내겠죠. 그러면은 이 브로드캐스팅을 총괄하고 있는 한 시스템이 있겠죠. 이 시스템에서 신뢰하고 있는 시스템의 그 서비스 자체가 제대로 액티브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겠죠. 그 다음에는 이게 파악을 하고 있으면 리플레이 해가지고 공격자에게 송신하겠죠. 수신을 하게 되면은 공격자나 어떤 시스템이 쥐고 있다, 또 어떤 시스템은 액티브하게 작동, 서비스 되고 있다는 거를 이제 파악을 하겠죠. 이게 이제 브로드캐스팅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브로드캐스팅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각각의 브로드캐스팅에 의해서 송신했을 때 응답받는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이미 이제 표로 나타낸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께서 한번 스틱하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non RCMP 입고된 CP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요. RCMP 같은 프로토콜 메시징에서 RCMP 입고 메시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메시지를 상대 호스트의 성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게 다 라우팅 어드레싱이라든가 또 타이밍 어드레싱이라든가 어드레싱 매크 퀴스트라든가 리플에 대한 데이터는 다 그에 대한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리퀴스트라든가 리플에 대한 거는 이 메시지 자체가 각각 호스트에 대해서 다른 호스트로 정리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호스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메인 시스템만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메인 시스템과 이제 그 메인 시스템과 신뢰를 하고 있는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그에 대해 허용을 하겠죠. 어떤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그에 따른 데이터를 허용한지 유형을 살펴보는 게 non RCP 있고 CP에서 리퀘스트 해준 것입니다. 리퀘스트나 리플을 받는 데이터겠죠. 그럼 이에 따른 특징은 송신 시스템에서 이 메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공격하는 메시지에 리퀘스트에 어떤 메시지를 보냈을 때 그 메시지가 도착하는 시스템까지 여행 시간을 이제 지연할 수 있다든가 또는 뭐 타임 자체가 스탬프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또는 뭐 10글자든가 순찰 넘버에서 최초 시간을 설정해서 수신자에게 그렇게 다시 송신해 주겠죠. 이런 게 이제 RCMP의 리플레이하는 과정을 살펴본 것입니다. 이 자체 역시도 한번 여러분께서는 그 구조 자체를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에 대한 체크성이라든가 또는 코드라든가 타입이 어떤 타입을 쓰고 오시면 그에 대한 그 구조체는 여러분들께서 네트워크에 대한 구조를 한번 제가 체킹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컴퓨시라, 이게 대한 이제 그 사용하는 유틸러스는 컴퓨시를 해가지고 이제 쓰고 있는데요. 컴퓨시 로그는 리눅스 커널 6.1과 6.2에서 그 시스템 어드레스 자체가 200번대에서 RCMP 자체를 이제 심플하게 이용한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쓰는 거는 뭐 그 FP인가든가 각종의 스캐너 툴들은 유닉스건 윈도우든 툴은 이제 많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이제 유틸들은 여러분들께서 맞게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편한 툴을 구해가지고 사용해 보셔야지 이렇게 무차별하게 공격할 수 있는 툴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캐너 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해킹 툴이자 보안 툴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그 해킹 툴을 잘 선별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스노트라든가 엠맥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트랜스 보면은 내오는 데이터가 어떤 리퀘스트든지 스탬프 자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명령을 줌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치를 한번 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제로 리눅스 이제 예제로 한번 보고요. 이제 RCPC를 이용해가지고 스탬프 자체가 192.168점 제외 200번에 대한 IP 어드레싱을 이제 내가 브레스케이팅 하겠어요. 그럼 하면은 그때는 security.sample.com이라는 그 사이트까지 커넥팅 하는데 15초 20이라는 타이밍이 걸렸다는 걸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15분이라면은 그게 장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추적을 당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스노트에서 침입 단기 시스템에서 이제 반응하는 결과치가 스노트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스노트 같은 프로그램은 이제 방화벽 IDC 제품군은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웹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IDC 제품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노트는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실습으로 통해서 스노트를 세팅을 하고 그에 따른 이제 보안 정책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디스크가 없는 시스템이라든가 워크스테이션에서 부팅 네트워킹에 착해서 USG 유행을 해서 이거 역시 이제 앞에서 보는 것처럼 그 송수신되는 그 패킷 자체가 도착 시 IP 어드레싱에 제로 필드 자체를 채용해 인포메이션 리퀘스트를 하려 이제 송신을 해주겠죠. 그러면 이제 제로에서 나오는 패킷 자체를 채워졌고 정당한 인포메이션 리퀘스트가 정보 응답 패킷 자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출발 IP 어드레싱에 대한 네트워크가 들어있는 패킷 주소를 수신을 하겠죠. 이 자체에서 그 공격 시스템에부터 그에 따르는 패킷 데이터를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데이터를 받겠죠. 뭐 이런 도착 출발 어드레스인가 또는 도착 IP 어드레스에서 나오는 제로에 대한 필드 값 자체가 리퀘스트에서 할 경우에 응답되는 리플레이 메시지는 도착하는 그 IP 어드레스에 대해서 IP 헤드에 모든 네트워크 어드레스가 되어있는 패킷 자체를 여러분께서 패킷 자체를 받아올 수 있는 겁니다. 공부상은 여러분께서 이제 아이스링은 이제 볼 필요 없고요.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스캐닝 기본적인 이제 개념 자체고요.
이제 어드레싱에 대한 맥 리스트를 보면은 이제 디스크가 없는 그 시스템에 부팅할 필요한 서브네트 마스터 값 자체를 이제 획득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정보를 받기 위해서 이제 리퀴드 그러니까 RCMP의 어드레싱에 대한 그 메이커 리퀴드 리플레이를 이제 받는 겁니다. 이제 이런 특정 노드에 대해서는 인터페이스 자체가 정하는 어드레싱 마스크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세팅할 때 브로드캐스팅에 대한 정보라든가 또는 그에 대한 IP 어드레싱이라든가 또는 게이트웨이라든가 이런 정보들 자체를 하나씩 서브넷 마스크 자체에 대한 데이터 값을 이제 내가 획득을 하기 위해서 만든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툴에 의해서 만들어지겠죠. 툴은 여러분들께서 하나씩 구해가니까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진 않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거의 네트워크에 관련된 이제 IP, 대한 정보를 여러분께서 획득을 하기 위한 정보니까 하나씩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 각각의 시스템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적인 스캐너라든가 OS에 대한 이제 스캐너라든가 또 네트워크에 관련된 스캐너를 이제 각각의 하나씩 살펴봤는데 예전에는 여러 가지 예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나씩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캐너라는 것 자체만 여러분들께서 스캐너라는 게 어떤 업무를 진행을 하는 거라는 것만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제 그 이코 스위핑에 대한 스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각각의 운영 체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는 것만 이제 체킹을 하시고요. 그거에 대한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각각의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스캐너 툴,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편안한 스캐너 툴을 구해가지고 직접 여러분들 시스템에 대한 그 취약성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스캐너가 어떤 거다 한 것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에 대한 두 번째 이어가지고 스캐너에 대한 이제 두 번째 전반적인 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